그랄TV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도 김용택 시인의 교단 일기를 몇 편 보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월 4일 토요일 흐림 선선한 바람. 길가에 벼들이 노랗게 익어간다. 밤송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굵어진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테러와 그 진압 과정을 보며 광포함이 극에 달한 우리 시대의 참담한 비극을 온몸으로 느낀다. 테러의 야만성은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어린이와 여성은 인질로 잡지 않던 시대는 갔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벌거벗은 채 사고 현장에서 뛰어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을 참담함에 몰아넣었으며 참 야만한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늘 그렇듯이 재난과 전쟁과 테러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죄 없는 어린이들이다.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힘도 갖추지 못한 어린이들을 인질로 잡은 인질범들, 그리고 1000명도 넘는 어린이들이 있는 강당을 무차별 폭격한 진압군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저건 사륙이다. 세계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저 영화 같은 총질에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 그래도 우리는 그저 보고만 있을 뿐이다. 이런 일들은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다. 내 앞에서 일어나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바로 내게 닥치는 일이다. 이런 사태를 놓고 미국의 대통령인 조지 부시는 외친다. 테러와의 전쟁은 끝이 없을 거라고. 오늘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이제 우리는 생명, 평화, 사랑이라는 말을 잃었다. 우리가 바라볼 이 상황은 이제 없다. 내 앞에 앉아있는 순진한 우리 반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인류는 정신의 끝에 낭떠러지에 서 있다. 그곳에 다다랐다. 늘 아찔한 기분이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우리가 정말 더 보호해야 할 의무가 기성세대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9월 6일 월요일 흐림, 태풍이 온다고 함, 선선함. 다은이가 일기를 일주일간 써오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일기 안 쓰는 게 정말 큰일이었어요. 지금은 쓰는 아이가 거의 없지만. 다은이가 일기를 일주일간이나 써오지 않았다. 왜 안 써왔느냐 그러니까 7시부터 9시까지 주산을 배운다고 한다. 알고 보니 다은이가 거짓말을 했다. 주산학원은 7시 반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난다. 30분 일찍 시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이들은 이렇게 금방 탄로가 날 거짓말을 태연스럽게 한다.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를 뚜렷하게 대지 못하는 것은 어린이나 아이나 똑같다. 우리 반 쌍둥이인 하영이와 예영이는 시도 때도 없이 싸운다. 동생인 예영이가 언니인 하영이를 꼼짝 못하게 한다. 오늘도 공부 시간에 예영이가 하영이를 내가 보는 앞에서 쥐어받고 두드려 팼다. 언니 하영이는 맞고 나서 삐죽삐죽 짜고 운다. 못 싸우게 하면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책상 밑에서 발길질을 하며 싸운다. 쌍둥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초등학교 학부형이 자기 아이를 잘 봐달라고 돈봉투를 선생에게 준다는 소리, 돈봉투를 받고 노골적으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교사가 있다는 소리를 나는 많이 들었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다. 모두 자기 자식만 잘 봐달라며 돈을 주고 그러겠다며 돈을 받는다. 교감이 되려고 교무는 교장과 교감에게 돈을 바친다. 안 바치면 노골적으로 원한다. 교감은 교장이 되는데 필요한 점수를 받으려고 교육장에게 돈을 주고, 교장은 도시의 큰 학교로 가려고 교육감에게 돈을 바친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교육장에 되려고 높은 자리로 가려고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에 나는 놀랍다. 이러고도 우리 교육을 하겠답시고 우린 교육을 하겠답시고 아이들 앞에 선다. 아이들 앞에 서서 옳은 소리는 다 하고 아이들이 못돼 먹었다고 큰 소리치고 사회 문제들을 개탄하고 우려하고 처방한다. 돈을 주고받는 일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그 비밀이 나는 정말 거짓말이기를 바란다. 세상 천지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겠는가. 여러분, 시대 따라 이렇게 필요악처럼 성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자, 9월 7일 화요일 바람 불고 비 뿌리다. 태풍이다. 잘 가꾸어 잘 익어가는 벼들이 온전해야 할 텐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체육 시간에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놀았다.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하고 재밌어 한다. 능목 오르내리기, 쇠기둥 타기, 매달려 사다리 건너기, 외나무 다리 건너기, 철봉 매달리기, 달리기 등을 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놀면 아이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이 생긴다. 닭싸움을 시키고 즐거워하니 아이들이 내 곁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 손을 잡고 내 허리도 껴안는다. 이 아이들과 즐거운 날들이 될 것 같다. 생각해 보면 나는 아이들을 너무 나무라기만 한다. 화를 낼 때도 많다. 그런 나를 아이들이 먼저 안다. 아이들과 친한 친구처럼 지내기를 늘 바라면서도 실은 아이들을 멀리할 때가 많았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아이들을 대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내게 오리라. 아이들에게 새 아름답고 고운 사람이 되자. 향기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그러면 나는 내가 된다. 그러며 나는 산다. 푸른 하늘 아래에서. 수학 문제를 잘 못 푸는 종현이와 한빈이에게 특히 잘하자. 큰 소리로 혼내지 말고 새로운 희창이는 날 잘 따른다. 혼을 내도 기죽지 않고 사근사근하다. 그런 아이들이 좋다. 집에 가서도 자기 아버지더러 선생님이 친구 같고 아버지 같다고 했단다. 희창이는 내 곁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하며 선생님 선생님 하다가 내 옆구리를 찌르며 자기도 모르게 아빠 아빠 하고 부를 때가 있다. 내가 아이 얼굴을 보며 나는 네 선생이다. 그러면 아이가 얼굴을 붉히며 웃는다. 다은이도 이따금 그런다. 그럴 때 나는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 아, 기분이 좋다. 모든 아이에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자. 아이들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게 달렸음을 명심하자. 푸근하고 너그럽고 재미있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선생은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운다. 가르치는 게 내 공부가 되어야 한다. 선생은 늘 새로 태어나야 한다. 아이들 앞에 늘 새로워야 한다. 아이들 눈처럼 세상이 늘 새로 보여야 한다. 그게 사랑이고 감동이고 삶이다. 사랑과 감동은 한 몸이다. 사랑만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담는 그릇이다. 나는 날마다 사람 앞에 선다. 여러분, 이 교단 일기를 읽으면서 저의 그 교단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저는 늘 아이들을 대할 때 사랑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또 이 아이들을 어느 목적지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속에서 잘 못하는 아이들을 막 하나하나 이렇게 그 아이 눈높이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급 아이들이 막 60명, 70명 되던 때였으니까 그러다 보면 늘 아이들을 통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70명을 70 전체. 그래서 전체를 끌고 가야 하는 교사의 입장은 늘 조급하고 서두르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 한 영혼 한 영혼을 세밀하게 이렇게 잔손질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통으로 함께 가는 그 시점에서 어떤 아이는 선생님을 엄청 좋아해서 자꾸 와서 허리를 감아 안기도 하고 또 자꾸 눈을 바라보기도 하고 선생님 근처를 맴맴 돌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이쁘고 정이 가고 그런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늘 저는 아이들을 한 40여 년 지도하면서 거기서 배운 터득한 진리는 사람은 능력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됐을 때도 선생님들이 교감이나 교장인 저에게 자꾸 다가와서 정겹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자꾸 정이 가는 거지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늘 능력보다는 태도가 더 소중하다는 그런 가르침을 저는 깨달은 것 같아요. 여기 김용택 시인도 교단 교사로서 아이들이 정말 맨날 꾸지람하고 그 아이에게 요구하는 그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이 하나하나에게 선생님이 자꾸 꾸지람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혼났느냐는 식으로 바로 와서 선생님 하고 아이가 엉겨붙고 좀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진한 감동,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시인이 얘기했네요. 교사는 늘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운다. 가르치는 게 내 공부가 돼야 한다. 또 선생은 늘 새로 태어나야 되고 새로워야 하고 그것이 사랑이고 감동이다. 사랑과 감동은 하나다. 사랑이 즉 감동이고 감동이 즉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만이 모든 세상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감동의 사람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이 김용택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교단일기를 뭐 옛날 책인데 왜 이렇게 읽느냐, 저를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동력을 얻는 그러한 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단일기를 열심히 읽습니다. 오늘은 또 주일이기 때문에 또 예배드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입니다. 특히 저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전직 교사에게는 아주 공감 100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랄TV 윤석희, 오늘도 구독, 좋아요를 부탁하면서 일기 운동을 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